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사고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 내용이죠. 독서 기술에는 읽기 기술과 사고 기술과 그리고 표현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사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사고 기술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정보의 지식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대상은 인지적 사고, 창의적 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인지적 사고를 할 때는 책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 정보, 그리고 전체적 흐름인 구성, 그리고 저자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요,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사고의 방법은 뭔가요? 사고의 방법은 책을 읽고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부분을 뭐하죠? 그렇죠. 연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서 내 것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내 어떤 생각을 변화시킬 것인지 구성하는 과정이겠죠. 이렇게 책을 읽고 끊임없이 연결하고 구성하고 연결하고 구성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은 뭐다? 바로 그렇죠. 질문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뭐하죠?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예.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다. 그게 답이든 아니든. 그죠? 그래서 사고를 작동시키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뭐다? 바로 질문이다. 그렇지만 질문은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잘못하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독서와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할 때는 질문 안에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을 안 하면 힌트를 주고, 힌트를 줬을 때 잘 모르면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개발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사고만 개발하겠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사고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훈련의 목적은요, 무엇을 잘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연결과 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한다? 단어 사고력과 문장 사고력을 활용할 겁니다. 먼저 단어 사고력을요, 한 1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문장 사고력 훈련 한 5분 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런 문장과 단어를 할 때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제를 줄 겁니다. 그럼 주제를 받으면 우선 주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주제가 무엇이지?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지식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무조건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두서없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두서없이 나오겠지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끄집어내면 좀 효과적이겠죠. 뭐 대표적인 것은 기능적이고, 형태적이고, 관계적인 단어를 이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원활하게 단어나 문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요소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뽑아내시면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걸 잘 모르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되겠죠. 잘 모르겠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담 없이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요, 작성하는 시간 동안 절대 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펜을 멈추지 않으려는 노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사용하지 않았던 뇌세포를 자극하고 뇌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쓸 때는요, 맞춤법, 문장의 순서, 구조, 띄어쓰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장을 지금은 문장을 어떤 태고나 문장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 느낌과 생각, 뭐 이런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 종이에다가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다 보면 막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100% 오롯이 그 종이 위에다가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좀 뭐 필요하다면 태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썼던 걸 글에 너무 형식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또한 썼던 거를 읽어보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읽으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 어렵거든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단어가 주어지거나 문장이 주면 끊임없이 뽑아내는 데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을 해볼까요? 일기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일기란 뭐지? 일기는 어떤 것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보듯이 일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동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아마 가리고 나서 일기에 대해서 쭉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와 제 단어 뭐 별 차이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쓰시고 나서 보면 어때요? 나도 저 단어 아는데. 그런데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단어와 관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각이나 정보들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문장 사고력 훈련을 합니다. 통상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냐 하면요. 자녀들이 글쓰기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해야 될 때 처음부터 글을 쓰기보다는 그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 사고력 훈련을 한 다음에 문장을 쓰면 훨씬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 뭘 쓰지? 쓸 게 없는데 그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이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일기를 쓴다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뭘 쓸까 고민됐을 때 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볼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써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조금 더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쉽게 꺼내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글을 쓸 때 또는 일기를 쓸 때 그리고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훈련을 할 때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던져주시거나 또 혼자서 훈련할 때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은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고력 훈련을 해볼까요? 자, 우선 가리고 동영상을 정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은 안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셨나요? 네, 1분 동안 멈추고 한번 써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쓴 걸 한번 볼까요? 크리스마스, 행복, 돈, 마음, 장난감, 포장, 다이아몬드, 기쁨, 부담, 아이들, 장미, 정성, 케이크, 선물 가게, 기대감, 생일 등등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쓰셨을 수도 있고 안 쓰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게 있는데 관계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관계적인 게 좋아요, 사실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라는데 누군가는 사과는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뭐 풋사과, 뭐 홍어, 부사, 아오리 이야기하는 사람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에서는 뉴턴, 만유인류 법칙, 아이폰, 스티브 잡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의 똑같은 사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지만 정보의 질은 다르죠. 결국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사고력이 좋다고 가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이쪽 그룹이 뭐 이렇게 조금 더 관계적인 단어 그리고 좀 다양한 단어가 나온 그룹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그룹들이 더 사고를 더 깊이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사고라는 것이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사고의 어떤 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편적이고 그런 단어들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더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 사고력, 문장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장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마음이다. 이를 가지고 글을 쓴다면 어떨까요? 아까 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단어 사고력을 훈련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5분 내외를 쓰는데 뭐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주고 4가지 질문에 답을 다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난 쓰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냥 쓰셔도 돼요. 아무 이유 그냥 중요한 거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일 뿐이지 이게 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실 때 주제를 주어주면 그 주제에 따라서 뭐 자기가 쓰고 싶은
생각나는 거, 느끼는 거, 여러 가지 마음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보조적인 어떤 질문일 뿐이죠. 주제를 잡을 때도 편해요. 형광등이 보인다? 카메라가 있네? 아, 영화가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우울하다. 뭐 등등등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지식에 관련된 것도. 그래서 이런 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사고력 개발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훈련이죠. 자, 이렇게 문장은요, 진정한 선물은 마음이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죠. 이렇게 뭐 문장으로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선물이라는 것이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선물에 마음을 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마음을 담기보다 선물의 금전적 가치를 담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높으면 좀 더 마음을 담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값비싼 선물을 준비했던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선물에 마음을 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제가 쓰고 나서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선물에 어떻게 마음을 담을지, 나이가 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요, 사고 훈련에 대한 방법, 분장 사고력 훈련, 그리고 단어 사고력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방법인 연결과 구성을 숙달하시고, 그리고 사고의 넓이와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어와 문장 사고력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글쓰기의 기초 훈련까지 할 수 있죠. 굉장히 유익한 훈련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독서 기술 중 표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